어제 그리고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 네. 얘기도 하던데 네.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 진짜로 어떻게 군을 봐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군은 이미 드론 부대를 그 20년 전부터 운용하고 있어요. 20년 전부터요? 예, UAV 무인기가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년부터 군단이라든가 어. 군사령부라든가 사단 이런데 네. 정보대대에서 UAV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대대급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거 모든 뭔가요? 부대가 드론 부대를 자체 네. 갖고 있는데 지금 사당, 군단, 뭐 군사령부, 공군 이런 데서도 드론 부대가 있고 네. 그리고 지난 그 한 3, 4년 전에는 드론봇 부대로 또 창설을 맞아요. 해서 지상작전 사령부 밑에 드론봇 여단도 했는데 어. 어떤 부대를 창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UAE 부대는 네. 드론 부대는 드론과 UAV는 같습니다. UAE 군에서는 드론이라고 통상 안 쓰고 UAV라고 해요. UAV. 무인기. 네. 영어로 무인기. 무인기. 무인기를 쓰는 부대는 20년 전에 이미 많이 운영했고 네. 제가 군단장 때도 우리 군단 밑에 저 자체로 무인기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무인기도 점검하고 또 그것이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기술 수준이나 뭐 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무인기 군단 내에 있는 무인기 부대 수시로 가서 네. 체크하고 훈련하고 또 무인기 띄워서 보는 연습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저 군단장을 벌써 5, 6년 전에 했는데 네. 그 무인기 부대를 다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많은 부대 중에 한두 개 더 증편하겠다는 의미인지 강화하겠다 국민들은 뭐 드론 부대를 새로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뭐 대응도 안 돼 있고 부대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대응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군은 무인기 드론에 대해서는 빨리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북한 1994년도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가장 위협 수단이 북한의 장사정포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서 타격할 것인가가 수도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지키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북한 장사정포를 찾는 무인기 를 도입을 해서 무인기에서 탐지하면은 그걸 바로 타격한다 해서 무인기와 연계된 훈련도 하고 이미 그때 무인기 20년 전부터 무인기 부대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해설 풀이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대응이나 이런 게 좀 아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고 너무나 아니라죠. 이번에 NSC가 또 안 열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작전 중이기 때문에 작전 중에 이런 회의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이런 작전 실시간에는 상황 조치를 해야 되니까 못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한 6시 정도 4시인가 한 오후 6시경에는 상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작전 종료가. 그러면 종료되고 나서 장관도 오게 하고 각 부처 NSC를 열어서 보십시오. 무인기 5대가 한 6시간 이상을 우리 영공을 헤집고 다녔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고 영공이 구멍이 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럼 NSC를 밤에 열어서 그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그다음 이번에 제가 오늘 또 얘기했지만 군사작전은 뭐가 문제였는지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줬잖아요. 통합방위체계에는 문제가 뭔지 앞으로 군 무기체를 어떻게 보완해야 돼 이걸 NSC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뉴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만찬을 했더라고요. 만찬 일정이 지역 있었습니다. 뭐 위원장인지 어떤 분들하고 그리고 무인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날 뭐 개사진 이런 것들만 그 보여주고 그날 어떻게 조치하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가 전혀 없었어요.
북구 통수권자가 그리고 그제서야 오늘인가 어젠가 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실시간 그 확전이 될 각오로 네.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네. 침투시켰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건 나중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확전을 감수하고라도 했다. 이것은 위기 관리의 그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아, 위기 관리의 개념이 네. 이런 사항이 떨어지면은 네. 북한이 침투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입니다.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그렇죠. 더 이상 크게 분쟁으로 가고 확전되다 보면 분쟁으로 가고 분쟁으로 가다 보면 전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고 더 이상 상황을 크게 안 만들면서도 조기 종결하고 네. 하는 것이 위기 관리입니다. 근데 확전을 각오하고 했다. 이것은 위기 관리의 그런 매뉴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정말로 확전이 됐다고 하면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네. 바로 경제에 악영향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 확전이 되고 분쟁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코리아 리스크, 안보 리스크가 그 외국에 비춰질 것이고 그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먼저 빼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가 불안해지고 안보가 틈이 나면은 네. 안보가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보십시오.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네. 만약에 북한에서 인천 상공에 계속해서 한 10시간 정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못 떴다. 네. 이건 한국에만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건 바로 경제와 연계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인천공항을 어느 항공사 운영하려고 하고 네. 어느 국민들이 세계 인천공항을 거쳐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경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기 관리가 중요한데 확전을 감수하고라도 보냈다. 네. 그리고 그날 또 침투한 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를 빨리 네. 추적하고 격추시키고 그 사항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거기에 상응하게 침투시킨다고 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 사항이 우리 영공에는 막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떠다니고 잡지도 못하는데 네. 우리 무인기를 침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무인기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사격을 못하죠. 공중에서도 이 공역 통제라는 걸 합니다. 지상에서도 네. 교통 통제하잖아요. 빨간 불일 때 못 가고 파란 불일 때 가고 하듯이 공중에도 그걸 통제해요. 우리 무인기가 들어가면은 공중의 모든 사격이나 그 주변 비행기를 금지시킵니다. 그럼 이 작전에도 현재 하는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격을 못할 수도 있고 추격을 못할 수도 있고 물론 현 작전 지역이 아닐 확률이 많죠. 저 동해안에서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은 작전하는 사람도 분산되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은 네. 북한 방공진지를 다 체크해야 되고 기상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전을 방해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작전은 북한 무인기가 오면 빨리 추적해서 격추시키고 그 사항을 종료시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인데 네. 그 사항에 또 사항을 벌리는 거죠. 전쟁이라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공격해오면 다른 지역을 우리가 공격하고 방어하면서도 한다 하지만 네. 지금은 전쟁이 아니고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국면인 거죠.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안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는 것마다 진짜 무능 그리고 또 예. 무책임. 참 그리고 이런 진단이 대통령실부터 잘못되니까 네. 후속 조치는 더 잘못될 수밖에 없죠. 의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디 폐가 아픈데 위가 아프다고 위장약을 주면은 악화되잖아요. 네. 진단도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윤 대통령이 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국방장관 질책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유체이탈법이죠. 유체이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 지역이 또 같이 있잖아요. 네. 맨날 보는 것이 국방부 건물 합참 건물인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합참 다 같이 근무하고 네. 맨날 하는데 대통령의 책임이 큰 거죠. 맨날 건물만 보고 무관심한 겁니까? 건물만 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일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모습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윤 대통령 보일 모습이 아니다.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에서는. 그것은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경찰청장 보고 막 뭐라 그러고 그 위기 관리를 하고 그걸 조치해야 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인 거고 네. 이번에 또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안보실과 대통령인데 본인의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솔직한 네. 반성이라든가 성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렇죠.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발표한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영공이 뚫혔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불안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건 명명백백히 진단을 정확히 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는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종석 장관 불러서 지금 문제가 뭐냐. 작전에서 문제는 뭐고 그다음 무기 체계의 문제는 뭐고 왜 국민들에게 알리는 통합 방위 체계는 왜 문제가 된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따져서 보완할 건 뭔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책임지는 대통령,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죠. 네. 그렇게 하니까 어저께인가요? 그 합참의 작전 본부장 브리핑 속에서도 과거에는 뭐 탐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계속 전 정부 탓만 게 결국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게 현 정부 군에서는 그동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네. 지휘관들이 사단장, 군단장, 뭐 대대장, 소대장 할 것 없이 사고가 났다든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전임자 탓 절대 안 해요. 그래요? 그렇죠. 뭐 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네. 몰라요. 한 15일까지는 취임하고 한 15일 정도는 그 전임자로 하는데 한 15일만 지나면 본인의 책임이에요, 다. 도덕적으로 다도 법적으로는 취임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책임이고 법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한 15일까지는 그래 맞다 전임자의 이런 영향도 있다 하는데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특히 이런 작전은 가용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전해야 되는 것은 현 직책에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현 직책에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장관, 뭐 의장 이런 사람이 몫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이제 무인기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무인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면 좀 어떡하냐. 이걸 빨리 우리가 뭐 격추를 시키고 이제 막을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빨리 배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또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군이 투명하게 정보도 좀 공개하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또 국방위도 열리잖아요. 조언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올 14시에 오후 2시에 국방위가 열리는데 또 시간이 좀 짧습니다. 저는 한 오전 10시부터 열려서 따지고 싶은데 16시에 또 본회의가 열리니까 한 2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한 3-4가지를 짚어서 지적하려고 그래요. 먼저 대통령과 NSC 컨트롤 타워가 위기 관리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군사 작전에서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 대피시키고 뭐 이런 거 통합 방위 체계거든요. 네. 통합 방위 체계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 앞으로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 따져보고 조언도 해주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 되도록 좀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국방에 저희 오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2023년 뭐 네.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뭐 조금만 있으면 새해인데, 이 안보 이슈, 안보 문제가 네. 많이 좀 불거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병주 의원님의 이 말씀, 네. 주불리 김병주의 유튜브, 네. 그리고 저 오마이 TV 출연하시는 이 상황들을 잘 보고 네. 듣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